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광복절이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을 전후해서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방역의 어려운 상황들, 여기에 지금 지지율이 30%대가 붕괴된 수치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복귀한 이후에 그리고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지율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또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해법을 좀 내놓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정말 뼈아프고 저희의 잘못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무거운 숙제를 풀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100일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성장, 고물가 이 자체가 지지율을 빠뜨리는 또 함정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조건들이 지금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숙제고 그러면서도 가장 큰 저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민생 경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당정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부나 저희 여당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말 더 쇄신하고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지켜보면서 지금까지의 취임 이후에 돌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요인들이 있을 텐데 예. 어떤 쪽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 물가도 유가도 금리도 치솟아 올라서 모든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인데 민생 경제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뭔가 이 해결을 위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 머릿속에 남은 것은 취임 이후 이제 100일을 기념할 때가 아니라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한남동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대통령 공간으로 쓰겠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 공사에서도 사적인 수주,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충격이 크실 거라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또 갑작스럽게 던지는 그런 정책들이 이 초등학생 그 입학 연령을 하향한다든지 학제 개편안이요? 이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던지기 식으로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는 것처럼 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그러다가 또 수없이 번복하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께 굉장히 신뢰감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는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 과학 방역이라고 하지만 대체 어디가 과학적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이 방치하는 방역, 셀프 방역 예. 이렇게 내버려 두고 휴가를 가셨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자꾸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 이런 민생 대책 이런 부족 이 문제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국정 비전 이런 것은 또 드러나는 가장 큰 것이 인사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뭐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집중될 틈도 없이 검찰 특수통 이런 측근 인사, 검찰 인사,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인 인사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지기, 뭐 사시 동문, 뭐 어느 고등학교 선후배 이런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이 불공정과 몰상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런 지적을 하면 전 정부 탓을 합니다. 항상 뭐 이렇게 훌륭한 이 사람을 전 정부에서 봤냐 이러시는데 오늘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또 야당 탓을 하셨습니다. 아, 참 이런 적반하장 태도 속에서 국민께서 이런 무능하고 오만한 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가장 힘드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는 분명 저희 모두 다 당사자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국민의힘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지향적으로 강공로 불구경하듯이 과거의 당신들이 이러지 않았냐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이렇게 시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조건 발목 잡는다는 느낌으로 안 된다,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잘하는 지점도 함께 봐가면서 협치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너무 큰 욕심일까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지금은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요. 우선은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휴가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야당과 여당의 목소리,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과연 인적 개편은 어떤 범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는 변화가 없을 수도 거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확실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예.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정치 수준, 그리고 대통령께 바라는 그 능력치가 예전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무게가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국민께서 달라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돌아오셨을 때 느끼게 하시는 것 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적 개편뿐 아니라 주요 내각의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도 그동안 얘기해 왔었고,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한 앞으로의 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뭐 계획을 가진다 이런 접근은 아니고요. 아까 헌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의 이 국회도 동반자로서 또 국회의 가장 큰 제1정당으로서 저희도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쓴소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를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국정 운영의 이런 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짐에 따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도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있어서 연장선상으로 뭐 정책적인 것과 그리고 인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참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오시면서 국민 기대를 꺾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이 대통령실에 관련된 인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실의 그런 인사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전면 쇄신하는 모습 물러나고 또 새로운 그런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채우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이제는 신뢰를 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뭐 인사 책임 4인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비서실장, 총무비서관, 이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기획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면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지율 떨어졌다고 이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달 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소리를 여전히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아, 이거 변하는 게 없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또한 현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 뭐 또 정치적인 뭔가 이 야당의 공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마하신 전 후보자 2분이 있었죠. 그러면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이 새로운 이 하루빨리 이 전문가다운 그런 방역 정책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아무것도 이런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조금이 아니라 한층 더 노력과 이 국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정책적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구성이 이 집권 여당께서 전혀 양보하지 않으심으로써 이 여야 원구성이 이렇게 한없이 늦춰질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12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정말 민생을 찾아다니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지금은 이번에 민생경제특위에서 통과시킨 기름값 유류세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 민생우선 실천단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네. 납품단과 연동제 역시 이 양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수없이 많이 주장하고 지금 모든 입법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그리고 화물차 이 안전운임제라든지 이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왔거든요. 저희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들을 네. 앞으로도 국회 제1당으로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는 도와주고 협치를 할 테니 제발 뭘 도와주고 협치할 수 있게 비전을 보여달라. 네. 정책을 좀 들고 와야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들고 오시는 것이 그런 입학 연령 이 5살로 하향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뭐 도울 준비는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적인 좀 단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부 상황의 이 복잡한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하는 것도 또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내부적인 뭐 당내 현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그 부분의 트랙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빨간불 켜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오영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만 정말 협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은 예. 저희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지 원구성할 때 사실 도움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발목 잡기 바쁘셨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하는 것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의 말씀대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100일 뭐 기념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적으로 100일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는 준비가 사실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일이라도 그때라도 국민들께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한 정책적으로 입법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이미 제시드렸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됐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근차근 말씀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또 뭐 취약 연령 만 5세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잘못한 지점은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어 오던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얘기되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안 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진짜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첫 저희가 당정 회의 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적인 부분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정책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공청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세미나를 열든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든 다른 부서의 장관들도 국민과 소통해서 갑자기 뜬금없이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교육, 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아무런 전문성도 교육에 관한 아무런 역량도 경력도 없으신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이런 정책적인 헛발질과 수없이 철회하는 신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또 그 와중에도 수없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런 분이 바로 직접 사퇴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가 아니라 사퇴해야 하는 그런 장관이라고 저는 예.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지금 사퇴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또 이 공석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제대로 하시는 된 건지. 능력이 갖춰진 분이 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하는 부분은 지켜보셔야죠. 예. 지금 어느덧 인적 개편 얘기하다가 내각에 대한 얘기까지도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여주세요. 이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때는 정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경찰들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게 최고조를 찍었다가 이제는 국회로 넘겼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겼고 국회 내부에서 지금은 잠시 좀 조용한 느낌인데 이곳의 불씨가 꺼졌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국이 어제 행안부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률 검토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참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위에 또 소속돼 계시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됩니까? 우선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국민께 정확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이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팩트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소관 사무에 치안이 없습니다. 단순히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삭제가 된 일이거든요. 삭제가 됐던 계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국민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무부 시절에 치안국, 치안본부 이런 시대 속에서 경찰이 권력에 예송되면서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사를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경찰이 내무부 장관 지휘 하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는 것이 지적되면서 이 치안이 삭제되고 정부조직법이 이 개정되면서 경찰법, 독립된 경찰청을 설립하는 이 경찰법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모든 법을 어딘가에 적용할 때는 그 입법 취지까지도 따져서 입법을 하던 당시의 상황까지도 살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것도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이 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 시행령을 바꿔서도 장관이 경찰에 관해서 이런 경찰국 신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굉장히 위헌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으로도 너무 무리수를 두셨죠. 이 입법 예고 기간도 이 시행령을 통상적인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했거든요. 이 단축할 수 있는 단서를 법제처에서 해석을 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법제처장이 누구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경찰국 신설 강행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 14만 경찰관들의 이런 거대한 역사가 있는 시스템을 한순간에 바꾸는데 4일 만에 하는 것, 이런 졸속 추진, 독재적인 이런 이 발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을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죠. 이건 역시 경찰법이 제정될 때 이 함께 생긴 건데, 이것이 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경찰의 인사, 예산, 이런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이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이미 그런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네.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찰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 회의조차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는 밀실에서 회의를 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훼손하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강행을 예. 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저희 민주당. 지금 오영환 의원은 이 경찰국 설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또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관련된 얘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토론을 했고, 그것은 경찰국이 시행공포가 되기, 설치가 되기 이전에 했던 얘기들. 그렇다면 이미 경찰국이 설치된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에서 이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서로의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손을 댈 부분과 아니면 또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대응을 해갈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부처 내에서 국을 하나 설치하는 일까지 입법기관이 나서서 어떤 법률 개정을 거친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추미애 장관 때 대검찰청 인권부를 해체했다거나 공공수사정책관이라던가 수사기관 폐지를 하고 예. 또 박범계 장관이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폐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 행안부 내 경찰국에는 20명의 경찰들이 계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 속의 치안을 삭제했던 그 법안을 무시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경찰청에 14만 명의 경찰분들이 계시는 거고,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은 20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입법을 가지고 지금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저희는 강행이 됐고요. 경찰국을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경찰국을 하는 이유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지시 내려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찰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문제,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입법까지 얘기하느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경찰회의가 취소되면서 당시 경찰에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에 공을 넘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허은하 의원은 입법과는 좀 관계가 먼 사안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 잘못된 논리를 하나 짚어드리면, 어떤 정부 조직에 있어서 국 신설이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건데,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전혀 없다는 거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걸 시행령으로 새로운 국을 만들 수 있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예.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경찰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이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 이 위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적으로 이 위반성을 정확하게 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국회 차원에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고 이 강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 위법한 명령으로서 이 업무 수행에 대해 이 해임 건의라든지 이런 뭐 탄핵 주장을 하는 당내 외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탄핵이나 해임 건의를 구체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저희는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설치된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대대적인 그런 이 위법적인 부분을 비정상으로 만드신 부분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예. 그런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게 네. 경찰국에 20명 계시다니까요. 그 행정 업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국마저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십니다. 예.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그 모든 법에 20명, 30명 계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을 통해서 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아주 것은 위험한 말씀이시죠. 이 공무원 20명, 30명 그것 특히나 14만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법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임의가 이 법치를 아니죠. 파괴하고 훼손하는 거죠. 이미 그런 시행이 행정을- 완료됐지 않겠습니까? 그건 강행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당은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검수완박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통제는 필요한 겁니다. 양당이 합의를 했던 네. 부분이니까요.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국은 설치가 됐고 경찰국에서 경찰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신 것처럼 이 논란은 끊어지지가 않은 완전히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다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여야의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또 뜨거운 논쟁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경찰국 관련 이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